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네, 오늘도 웹툰 전문가 샘씨 모셨습니다. 네, 샘입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느와르, 누아르. 액션, 약간 이런 장르의 웹툰 하나 가져갔고요. 네, 요즘 들어 좀 이런 웹툰에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드디어 약간 남성 호르몬이 이제서야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죠.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보려고 했었어요. 네. 보려고 한 두세 화 보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차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컨텐츠를 찾으려고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다시 시도를 했거든요. 네. 이번엔 재밌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정말 약간 띵작이다. 그때는 재미없었지만 네. 지금은 재밌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런지는 아직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들고 온 웹툰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정현 작가의 캐슬이라는 웹툰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네, 썸네일 정도는 꽤 높은 순위에 있었던 웹툰인 것 같고, 네, 이건 네이버 수요 웹툰이고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연재가 되고, 그때가 시즌 1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즌 2를 위한 준비 과정에 좀 오래되셨죠. 3월부터 지금 이 녹음일 기준 12월이니까 거의 뭐 1년이 다 돼가는데 네. 아마 뭐 곧 돌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현 작가라는 분은 이번 작품이 데뷔작입니다. 이 캐슬이라는 작품이. 그래서 좀 요즘 이렇게 작가분들을 조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데뷔작부터 대박을 내는 작가분들이 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지 않나. 초인의 시대라는 웹툰 소개해드렸었나요? 네. 근데 초인의 시대도 역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거 역시 작가가 뭐 데뷔작이셨고, 데뷔작에서 되게 뭐 대박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지 않나 요즘에. 네. 웹툰계에서는 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지 않나. 한번 좀 대박 작가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네. 후속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기본을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독자 수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그게 뭐 계속해서 뭐 처음만 대박을 치고 나머지가 좀 힘들어진다면은 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뭐 어느 정도 뭐 보장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뭐 이 정현 작가라는 분은 느와르라는 장르에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커서 느와르를 그릴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 느와르를 그리신 게 이 캐슬입니다. 음. 근데 느와르 하는데 도대체 이 느와르가 뭘까?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영화죠. 어떤 대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근본이죠. 네네. 어떻게 보니까 또 이렇게 엮이네요. 네. 이게 느와르라는 게 그 프랑스어로 검정색이라는 맞습니다.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또 잠깐 공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은 18세기에서 19세기쯤에 영국산 범죄 추리 문학, 뭐 이제 뭐 코난 도일의 그 셜록 홈즈 같은 그렇죠. 그런 문학들이 프랑스에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게 뭐 열렬한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로망 누아르다라고. 로망하면 뭔가요? 소설입니다. 소설. 그렇죠. 이제 검은 네. 소설이다라고 네. 해서 뭔가 좀 어둡고, 네. 그런 해서 이제 느아르라는 말이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사용이 되게 된 거죠. 사실 명확한 정의가 있진 않아요. 이 느아르라는 말. 맞아요. 제가 찾아보면서도 느낀 건데, 무엇이 느아르다 네. 딱 짚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장르라기보다는 느낌이나 분위기.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신세계, 네. 딱 뭔가 어두컴컴하고 누아르. 어두침침하고. 네. 어두운. 그렇죠. 네. 어두운 얘기를 다룬다. 맞습니다. 어두운 세대, 어두운 뭐 시대. 더 옛날로 가면 뭐 달콤한 인생, 그렇죠, 그렇죠, 뭐 로타일러님이 소개해주셨던 대부, 뭔가 굉장히 어둡고 그렇죠, 축축하고 그런 느낌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부가 영향을 진짜 많이 준 게, 아까도 그 신세계에 그 네. 오머저신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네. 그 친구 2 보시면 알겠지만, 네. 친구 2가 대부 2의 그런 뭐랄까요, 플랫폼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그런 형식을. 아들을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느와르라고 하면은 좀 어둡고 네. 좀 비정하고 음. 좀 그러면서 좀 진지한 음. 약간 그런 분위기를 뜻한다 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캐슬이라는 작품도 역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웹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슬의 주인공은 김신이라는 킬러예요. 네. 김신이라는 킬러인데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킬러입니다. 그래서 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킬러인데, 그 코드네임이 있잖아요. 네. 이 코드네임이 아무르 티그로예요. 어. 흑룡강 호랑이.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다는 소리죠. 네. 호랑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별칭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서 최강의 킬러로서 활약을 하다가 갑자기 돌연 러시아에서 난 이제 킬러 그만하고 한국 들어갈 거다라고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김신이라는 킬러가. 그럼 왜 한국으로 들어왔느냐? 이 한국에는 캐슬이라고 하는 약간 일종의 범죄 조직 단체가 있어요. 네. 약간 전국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 단체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왜 복수를 하느냐? 처음에는 이게 복수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복수의 이유는 이제 점차 이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캐슬이란 뭐냐? 왜 캐슬이냐? 가상의 캐슬 호텔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슬 호텔에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꼭대기에서 정기적으로 네. 뭔가 이제 큰 손,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모여가지고 비밀스러운 모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범죄 조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누구 죽여줬으면 해. 이 사람이 좀 방해가 되는데 하면은 죽여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한 7개의 조직 정도가 모여 있는데 철저하게 이제 각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뭐 공작을 하고 네. 약간 그런 범죄 조직의 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7개의 단체가 있으면은 결국 중심은 이제 각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완전한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견제도 끊임없이 있고 암투도 있고 뭐 그 저번 주 대부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문이 여러 개가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흑령과 호랑이라고 불리는 김신이라는 킬러가 혈혈단신으로 들어온 거죠. 뭐 정확히는 이제 한 명 더 데리고 들어오는데 자신의 뭐 부하 겸 뭐 동료라고 할 수 있는 2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뭐 전국구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명으로는 이렇게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신이 처음으로 향한 곳이 약간 가상의 역시 지명인데 회암이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 회암은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무법의 도시예요. 무법의 도시. 여기서는 그렇게 설정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경찰도 손에 놓은 그 정도의 무법의 도시인데 그래서 일단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이 있어야 네. 조직과 조직 간의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세도 혼자 다 잡을 수 없잖아요. 혼자 100명이고 1000명이고를 다 뭐 물리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조직의 세력을 규합하고 그 뒤에 캐슬을 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현재는 시즌 1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시즌 1의 초반에는 그런 회암시에서 자신의 조직의 세력을 불려나가는 과정. 그리고 후반에는 그 조직의 부풀린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캐슬을 쳐내는 과정. 네. 아까 그 7개의 캐슬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3개를 쳐냅니다 지금. 그리고 4개가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잠시 잠정적으로 자신 역시 그 캐슬의 기둥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느와르 웹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는 뭐 기본적인 이 줄기만 설명을 드리고 그 액션에 약간 뭐 치중을 해서 보시면은 되게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웹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개가 굉장히 좀 시원시원해요. 네, 그게 좀 굉장히 특징이고 뭐 2년 동안의 시즌 1밖에 안 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주어진 스토리 흐름상에서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액션 웹툰이기 때문에 항상 싸움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질질 끌지 않습니다. 크게.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캐슬의 이 김신이라는 주인공이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약간 김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에 소위 말하는 일진이 한 명 있었어요. 일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일진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일진이냐면 뭐 선생님까지도 거의 뭐 돈으로 매수를 할 정도의. 근데 이 일진이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캐슬, 그 캐슬의 기둥의 아들이었던 거죠. 뭐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일진이 약간 그런 위세를 믿고 소위 말해서 이제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던 거죠. 그래서 김신은 그 당시에 굉장히 모범생이고, 네. 약간 운동도 공부도 모두 다 잘하는 모범생이었는데 보다 못하다가 이제 그 일진을 한번 혼내주는 거죠. 손을 대는군요. 손을 댑니다. 결국에. 이제 결국엔 손을 대고 결국 이제 그 일진이 이제 그 자신의 집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버지까지 죽게 만듭니다. 김신의 아버지까지.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원수인 거죠. 그 캐슬이라는 집단 자체가. 네.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잡기 위해 캐슬의 킬러가 동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애싸움이 어른싸움 됐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김신이 이거는 약간 그 일진내 집안 그 집안만 와해를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또 걔네 같은 애들은 나올 거고 이렇게 될 바에야 캐슬 전체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악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본인도 더한 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초반에는 사실 단순히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일진에 대한 복수에서 마무리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일진에 대한 복수는 20화 만에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가 된 거죠. 초반에. 네. 그거는 뭐 과정일 뿐이고 결국에는 더 큰 뒤에 있는 악인 캐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 반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액션 표현이 굉장히 또 준수하고 좀 잔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19세인지 15세인지 체크는 안 해봤는데 네. 누아르 장르가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피가 튀고 뭐 좀 아무리 좀 마일드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뭔가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치고 그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웹툰도 역시 그런 부분은 있다. 기본이죠, 뭐. 네, 뭐 그런 거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액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역시 좋아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웹툰 느와르 웹툰인 그 정현 작가의 캐슬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지금 딱 또 보시기 좋은 게 딱 시즌 1 끝나고 이제 곧 시즌 2 나올 것 같거든요. 네. 한 번쯤 뭐 정주행하시면서 또 시즌 2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른 웹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전문가 샘씨였습니다.